규칙으로 삼다, 무엇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라고 할 때 오형식 make it a rule 투부정사를 사용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break a habit이 반대말이다 라는 거 의미로, 생활영어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다음은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worth를 활용한 표현인데요. worth 뒤에다가는 원래는 명사를 써야 되는데 명사도 괜찮고, 아니면 능동의 동명사도 괜찮고,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로 worth를 사용하고 그 뒤에 뭐뭐 할 가치라고 했을 때에 우리말로는 뭐뭐 될 가치가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능동으로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비슷한 worthwhile 또는 worthy 같은 거는 투부정사를 써도 괜찮고 오브 뒤에 ing 써도 괜찮고 하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worth는 뒤에 명사 또는 능동의 동명사만 동반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eserve인데요. deserve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need 처음에 배웠었고요. need, want, require에다가 deserve까지 하나의 덩어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주어가 뭐일 때? 사물주어일 때. 주어가 사물주어이고 need, want, require, deserve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o be pp, 그래서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뭐뭐 할 값어치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에 to be pp 대신에 뭘 사용할 수 있다? 능동의 동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e on the point of ing, be on the point of ing에서 be on the point 여기까지 일단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비동사 있다라는 뜻이에요. on the point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지점이 뭐냐면 of ing 요거 하는 지점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포인트가 핵심 요점 또는 지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포인트하고 deal of가 동격, 그래서 뭐 할 지점이야, 이제 그거 막 하려 그래 라는 수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제 배울 때 be about 투부정사, be about 투부정사는 여기 to 부정사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었고요. be on the point of ing, 요거라는 지점에 있다, 이제 막 하려 그래 라고 해서 의미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시험에 2번 나왔는데 하나는 문법, 하나는 독해에서 어휘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be on the point of ing인 거지 여기에 투부정사 쓰는 거 아니에요. 투부정사 쓸 때는 be about 투부정사를 쓰는 거고요. 어휘형으로는 뭐가 나왔냐면 포인트 자리에 밑줄을 그어놓고 edge, verge, brink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이렇게 어휘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포인트가 여기서는 핵심이라기보다는 지점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이제 막 그거 하려 그래 라는 표현은 이 일과 저 일의 경계선에 있어서 이제 막 그 경계선을 넘어갈 거야, 이 일에서 저 일로 경계선을 넘어갈 거야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edge, 가장자리, verge, 역시나 가장자리 이런 뜻이거든요. 끝, 그래서 어떤 사건의 가장자리, 어떤 일의 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rink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또는 뭐 벼랑 같은 것의 끝 이렇게 뜻할 수가 있어서 edge, verge, brink가 전부 다 가장자리라는 의미라서 무엇의 가장자리에 있다라는 느낌 기억해 주시면서 아, 이제 그걸 넘어갈 거야, 그 지점을 넘어설 거야 라서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be about 부정사랑 의미가 똑같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와, 뭐 이렇게 복잡하지? 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come은 오다, 뭐 come, go, 오다 가다인데요. 이거는 우리말로 오다 가다 1대1 대응하지 않고요. 말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come, 멀어지면 go 정도이기 때문에 come을 쓸 수도 있고 go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come near ing. 자, near가요.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여기 첫 번째 표현은 near가 전치사로 쓰인 거라서 near 삐리리리, 삐리리 근처에 라는 뜻이거든요. 자,
너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너네 집 근처야 라고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처야 라는 거는 거기에 도착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말로 뭐뭐 할 뻔하다 인 거예요. 즉 거기에 딱 온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거, 그 주변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생긴 것은 아니고 그 사건이 생길 뻔하다. come near ing. 그래서 ing 할 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near가 부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come to ing인데 come to 뒤에 명사를 쓰면 명사에 오다 또는 go to 명사에 가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다 가다인데 near니까 근처에 가다 근처에 오다라서 역시나 뭐뭐 할 뻔하다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뭐 near가 전치사냐 부사냐 그거를 외우실 것이 아니라 근처에 왔다고 이 정도로 해석이 되면 그거 할 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까스로 피하다, 겨우 피하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아래에 있는 표현을 조금 더 봐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nearly라고 하면 거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nearly, 거의. 그리고 narrowly라고 하면 보통은 뭐 좁게 또는 정밀하게, 편차가 별로 없게, 좁게, 정밀하게 이렇게 쓰이고요. barely라는 단어는 보통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일종의 부정부사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이는데요. nearly escape, narrowly escape, barely escape라는 표현이 되면은 escape이 달아나다, 도망치다 라는 표현이죠. escape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 from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부터 nearly, narrowly, barely 하게 escape 했어라는 표현은 가까스로 간신히 도망쳤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평소에 사용되는 것하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도망쳤어, 가까스로 도망쳤어 라는 말은 그거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 할 뻔했어. 그걸 한 것은 아니고 그거 할 뻔했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근처에 왔어, 가까이에 왔어, 거의 그럴 뻔했어, 네, 할 뻔하다 이렇게 의미를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으니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죠. of one's own ing. 여기 own은 없어도 괜찮아요. 자, once라고 쓴 거는 소유격을 써라 라는 뜻인데요. 직접 뭐뭐뭐한 이라고 할 때 뭐뭐뭐를 동명사로 쓰고요. of 소유격 동명사 이렇게 쓰면은 그 사람이 직접 그걸 했어, 직접 그렸어 했으면은 of 만약에 그 남자가 직접 그렸어 그럼 of his own painting 또는 of his own draw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험에 한 번 나왔으니까 직접 그랬다라고 하면은 소유격 뒤에 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of는 출처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출처를 표현하는 전치사 of 그리고 직접 했다라고 했을 때는 ing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살짝 보았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가운데 있는 the last man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마지막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뜻이 뭡니까?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the last man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같이 살펴봤던 표현이 바로 위에 두 개가 있는데 far, 거리가 멀어, from ing, 그거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래서 절대 그거 하지 않을 사람이야. 밑에 above ing, above는 넘어서, 그래서 그거를 초월한 사람, 그거를 뛰어넘은 사람이야. 그래서 far from ing, above ing인데요. 이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from은 전치사, above도 전치사. 그래서 뒤에다가 투부정사 쓰는 것이 아니라 ing를 쓰는 거고요. the last man 투부정사라고 할 때는 명사가 있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뭐뭐 할 명사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투부정사라는 거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험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건데 여러분 be likely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가능성이 있다, 투부정사 할 경향이 있다 라고 할 때 be likely 투부정사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be likely 투부정사에다가 앞에 list를 집어넣었습니다. list만 써도 괜찮고 the list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list의 원래 모양은 little이 원래 모양이고요. 요게 한 단계 강해지면 less, 그리고 less보다 더 강해지면 바로 least가 됩니다. 이걸 최상급이라고 하는데요. little은 적게, 조금 또는 거의 아닌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별로 안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less는 우리말로는 덜 이 정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little보다 더 적은 것을 less라고 합니다. 그러면 least는 뭐겠어요? 가장 적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be likely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가능성이 높아, 그럴 경향이 상당해 의 의미였다면 least가 들어가면 반대말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가장 적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likely 투부정사의 반대 표현으로 be least likely 또는 be the least likely 투부정사 이렇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절대 그렇지 않아, 결코 그렇지 않아 라는 표현, 즉 not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래서 not을 강조하는 쉬운 표현 중에 never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never는 not을 강조한 표현이다. ever 있죠, ever. never에서 앞에 n을 빼버리면 ever라는 뜻인데, ever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가 ever, never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ot 뒤에 삐리리리리 at all, 조금도 그렇지 않은, not at all, 조금도 그렇지 않은 이라고 해서 not을 강조하는 방법이고요. 또 같은 표현으로 not 뒤에다가 in the least, 가장 적은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not at all, not in the least는 전부 다 never 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장이 길게 나오는데 갑자기 at all, 전부에서, in the least, 가장 적은 것에서 무슨 말이지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not을 강조해 준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역시나 많이 봤던 표현인데요. cannot 동사원형 without ing 이런 표현에서 cannot 동사원형을 써도 좋고 아니면 never 뒤에 동사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cannot 동사원형 하지 않아 또는 never 동사, 절대 동사 하지 않아 이고요. without ing 하지 않고서는 앞에 거 하지 않아. 그래서 요거 하지 않고서는 저거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할 때마다 한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긴 조동사에서도 봤었고 수동태에서도 봤었던 문장인데요. I cannot see this picture 해서 한번 끊습니다. I cannot see this picture. 직역하면 나 이 사진을 볼 수가 없어. Without being reminded, 한번 끊고, of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를 떠올리지 않고는 이 사진을 볼 수 없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확인할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cannot 하고 without의 관계를 보시는 거죠. cannot과 without. 그러면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은 사진을 볼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cannot without 이렇게 관계를 살펴보시는 거고, without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being pp를 사용했습니다. remind가 능동일 때는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상기시키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이 난다가 돼야 되니까 문장 주어가 여기 being reminded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다 라고 할 때는 지금처럼 수동태 be pp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 생각나는가, 그 대상은 전치사 of를 가지고 표현을 해서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다 라는 거. 그래서 being pp는 수동의 동명사다 라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이제 cannot 하고 without의 짝꿍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for the asking 이라는 표현인데요. for the asking 자체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일단 의미는 뭐냐면 for the asking,
for는 거래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래할 때, 주고 받을 때. 그러면 거래할 때 뭘 거래하는 거예요? ask, 요청, 요구. 그래서 for the asking 이라면 요구만 하면은 아주 쉽게 해줄 거야. 요구만 하면 그냥 무료로 또는 공짜로 또는 아주 쉽게 해줄 거야 라는 표현에서 for the asking 이라는 표현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 시험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무료로라는 바로 아래에 있는 표현입니다. 교재에는 한참 뒤에 나오니까 그 옆에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for the asking은 그만큼 쉽게 가질 수 있어. 네가 말만 하면 다 들어줄게. 이 정도의 느낌인 거고요. 아예 그냥 공짜로 비용 없이 라고 할 때는 free입니다. free. 뒤에서 배우겠지만 free하고 freely 뒤에 ly를 붙인 거를 구별을 할 텐데 free, 무료로 라고 할 때는 freely가 아니라 free라고 써야 됩니다. free 또는 free of charge. 그래서 charge가 비용 또는 비용 부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free, 공짜로 또는 free of charge, 비용의 부담 없이 공짜로 이렇게 보시고요. at no cost. cost 역시 가격, 값 이런 뜻이죠. no cost니까 가격이 없이라서 공짜로인 거고요. for nothing에서 이 for가 바로 거래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란 뜻이라서 바로 공짜로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without charge. 비용 부과 없이 without charge 이렇게 사용합니다. 공짜로라는 표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이건 생활영어에서도 등장하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free하고 freely에서 무료로 공짜로 라고 할 때는 free를 사용한다. 이거는 문법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생활영어 하나 더 볼게요. ask for the moon. ask for the moon. 자, ask for 기억나시나요? ask for 명사, 명사를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거 주세요 할 때 ask for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moon. ask for the moon. 달 좀 주세요. 우리 한국어도 그렇게 표현하죠. 달 따다 주세요 하는 거. 자,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없는 일인가요? 달은 따올 수가 없죠. 그래서 ask for the moon 이란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다 라는 생활영어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될 일을 바라다 또는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다. 그래서 그거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니야? 그런 뉘앙스로 ask for the moon을 사용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계속해서 하다라는 건데요. keep ing. 근데 여러분 keep은 이미 알고 있어요. keep이든 keep on이든 뒤에 from만 없으면은 유지하다, 계속해서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keep ing 계속해서 하다인 거고요. 그럼 이때 go on ing. 자, go on만 있어도 계속해서 하다, 하던 것을 하다 go on 계속하십시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go on만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엇을 하다 이렇게 목적어처럼 느껴지는 표현을 달아주고 싶으면 go on ing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다 go on ing.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보신 단어입니다. continue. 이거 어디서 봤냐고요? start, begin, continue. start, begin, continue. 공통점. 준동사 목적어에 투부정사 써도 괜찮고 ing 써도 괜찮은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continue ing도 괜찮고 continue 투부정사도 괜찮습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계속해서 하다. 그리고 go on ing 또는 keep ing 이렇게 정리하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거가 체계가 잡힐 뿐이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닐 겁니다. 자, 다음 표현은 좀 새로워요. 앞에서 살짝 등장하긴 했었는데 거기에 살이 이제 덧붙여지면서 let alone 처음 보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without mentioning ing, without mentioning ing에서 without은 없이도 되고요. 하지 않고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without 뒤에다가 mentioning을 붙였는데 보통 tion으로 끝나면 명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tion으로 끝나도 동사인 경우가 있어요. 자, tion은 명사를 만들어주는데 tion을 끝나는 동사도 있다. 지금처럼 mention, 말하다, 언급하다 동사이고요. 여러분, question이죠. question 명사도 됩니다. 질문. 그런데 동사로 사용하면요. 신문하다, 질문하다 이렇게도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tion이지만 동사가 되는 경우. 그러면 without mentioning, 언급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 말하다, 언급하다, mention, announce 전부 다 타동사. 그래서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명사를 써도 괜찮은데 명사도 괜찮고 명사랑 가까운 동명사도 괜찮고라서 without mentioning ing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without mentioning ing. 그래서 mention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어주고 mention 무슨 동사? 타동사. 그래서 뒤에다가 목적어까지 붙여주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은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let alone. let alone은요. 말할 것도 없이 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해서 전치사, 접속사 다 돼요. 그런데 의미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물며 차치하고 말할 것도 없고 인데요. let, 허락하다, alone, 혼자 있게 두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의미에서 출발한 겁니다. let alone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그게 뭐냐? let alone 뒤에 명사만 써도 되고요. let alone 뒤에 ing만 써도 되고 아니면 let alone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을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차치하고 말할 것도 없이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not to mention. 자, to 부정사죠. not to mention. 네, to 부정사에다가 부정을 해준 겁니다. not to mention 해놓고 mention의 목적어 자리 명사를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ing 써도 괜찮습니다. not to mention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not to speak of 삐리리. 역시나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써도 괜찮고 ing도 괜찮아요. 자, 여기 밑에 내려오니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 to 부정사 할 때 not to mention, not to speak of 뭐 이렇게 해가지고 to 부정사 할 때 한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to say nothing,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say의 목적어는 nothing이고요. of가 관하여 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to say nothing of 삐리리, 삐리리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걸 또 구체적으로 하나씩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를 보면 말할 것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mention이 뭐다? 동사다, 타동사다. 이것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표현도 우리 전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do nothing but 동사 원형. 자, 저거는 but을 except로 해석을 하시고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해. 동사 원형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니까 그것만 한다라서 only의 의미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to 부정사, 또 원형 부정사, 관용 표현 할 때 나왔던 겁니다. 그럼 반대말. 그것만 한다의 반대말은 절대 하지 않아, never의 의미를 하고 싶으면 do anything, 뭐든지 한다. but 동사 원형, 그래서 그것만 빼고는 뭐든지 해. do anything but 동사 원형은 그것만, 그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죄송해요. do anything but 동사 원형은 never, 절대 그건 하지 않아 인 거고, do nothing but 동사 원형은 뭐뭐만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은 우리 조동사 할 때 봤던 표현입니다. be capable of ing, 또 be able to 부정사인데요. 이게 그냥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시험 문제에서 be able of ing라든지 be capable to 부정사 뭐 이런 식으로 짝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be able to 부정사, to 부정사일 수 있다. 또는 be capable of ing. 이렇게 짝꿍을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에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표현인데요. be sure of ing. 자, 비동사는 상태다. sure, 확신하는 상태다. of, 대상 표현. 그래서 주어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 라고 해서 주어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는 be sure to 부정사인데 요거는 주어는 sure, 확실하게 to 부정사일 것이다 해서 sure가 수식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걔가 확실히 투부정사 할 거야, 걔가 꼭 그거 할 거야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be sure 투부정사라고 할 때는 주어가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화자의 확신인 거고요. be sure of ing에서 of는 대상을 표현하는 거라서 주어는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ome이나 go를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 전에 공부했던 것에 대한 약간의 복습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것에 대한 예습이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come이나 go 뒤에 ing를 사용하면 뭐 하러 가다, 뭐 하러 오다 이렇게 되는데요. 저기에서 come이랑 go는 자동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come이랑 go는 자동사인데 뒤에 붙어있는 저 ing가 내용상 마치 뭐뭐 하러 가다 라고 해서 목적어처럼 보입니다. 오고 가는 것의 목적을 표현할 때 저런 형태를 씁니다. 자, 원래 모양은요. come이나 go, 와요 또는 가요. 저 우리말로 1대1 대응은 안 된다 그랬죠. 말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come, 멀어지면 go라고 했어요. 그래서 come이나 go, 가요, 와요, 그리고 동사 원형 해요. 즉 앞에 있는 come이나 go가 이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합니다. 이런 의미일 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험에 틀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come이나 go가 이동하다. 그리고 나서 and가 그래서라는 의미도 말할 수 있거든요. 시간의 순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합니다. 인 뜻일 때 and 동사 원형에서 첫 번째 and를 빼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come이나 go 뒤에 동사 원형이 있어도 맞는 문장인 거예요. 네, 그런 문장이 아주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장에서 다른 포인트에서 좀 더 눈에 띄는 거가 있을 거니까 약간 참고하시는 기분으로 그러나 오늘부터는 알아두시면 더 좋긴 하겠죠. 자, 그러면 and 뒤 동사 원형에서 and가 지워지는 경우도 있다 에다가 go ing 또는 come ing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거의 앞에 2개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때 듣기 시간에 들어보셨을 법한 표현 go shopping 또는 go fishing 이라는 표현 뭐뭐 하러 가다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go라는 표현이 이동하다 라고 해서 뒤에 바로 목적 이동하는 목적을 바로 갖다 붙여줄 때는 ing 형태를 사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go shopping, go fishing. 하이킹 하러 가다 go hik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스케이트 하러 가다 go skating, 띵땡땡땡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뭐뭐 하러 가다 일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뒤에다가 go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붙이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목적, 뭐뭐 하러 가다 이렇게 목적을 표현할 때는 go 뒤에 to 부정사를 안 쓰고 ing를 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리다는 건 물어보지 않고요. 우리 공시에서는 go 뒤에 ing가 뭐뭐 하러 가다 이게 맞다라는 거 그리고 원래는 and가 있었으나 and가 숨어버려도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여기 아까 go on 이라는 표현 봤었죠. go on, keep ing 하면서 keep on ing에서 go on을 봤었는데 자, go on 뒤에 to 부정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하다라고 할 때는 go on까지만 있어도 하던 대로 해, 계속해서 해 라는 표현이 됩니다. go 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계속해서 하다 할 때는 keep ing 하는 것처럼 go on ing를 쓸 거예요. 그런데 지금 to 부정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자, 어떻게 봐도 이해가 안 될 때의 to 부정사는 뭐로 해석을 하자? 결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go on은 keep on 또는 keep going 계속해서 하다, 나아가다, 계속해서 하다 이런 의미로 go on, keep on 또는 keep going이 사용되는데 그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결과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투부정사 했어요. 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게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그래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결과로 해석해본다. 그 원칙만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go on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아가다 또는 계속해서 하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계속해서 볼게요. go and 동사원형. 가서 무엇을 하다라고 할 때 and가 지워진 형태는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과 2번 문장을 보고 또 다른 형태로 사용된 go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Go tell him yourself. go 동사 원형이죠. tell 역시나 동사 원형입니다. 이렇게 동사 붙어 있으면 보통은 안 되죠. 그런데 go and tell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가서 말해라. 가라 그리고 말해라 이렇게 좀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가서 말해 이렇게 두 개의 동사를 딱 붙여서 표현하고 싶을 때 and를 뺄 수 있습니다. Go tell him. 가서 걔한테 말해 인 거고요. 끝에 붙어 있는 yourself 라는 표현은 강조하려고 사용한 거예요. 제기대명사라고 부르는 건데 대명사 부분에서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가서 네가 직접 너 스스로 말해 라고 해서 yourself는 강조하려고 넣은 표현일 뿐 go tell him 가서 말해 이게 맞는 표현이다 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Why don't you? 라는 표현은 밑줄 그으시고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why don't you? 하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Why don't you? 왜 안 해? 라고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어떠니? Why don't you? 제안을 하는 거다. 자, 그럼 뭐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Go and see a doctor. 줄여서 go see a doctor. 가서 의사를 만나봐. see a doctor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료를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진료 받아봐 또는 진료 받으러 가봐 라고 할 때 go and see a doctor도 괜찮지만 go see a doctor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다 맞는 표현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볼까요? go mad, go bad, go hungry. 뭐가 좀 다르죠? go 뒤에 동사 원형을 쓴 게 아니라 mad, 화가 난 또는 미친, bad, 상한, 썩은, 나쁜, hungry, 배가 고픈, go라는 동사 뒤에 전부 형용사 넣습니다. 지금 go는 몇 형식? 2형식 동사입니다. go mad, 화가 나다 또는 미치다. go bad, 썩다, 나쁘게 되다. go hungry, 배가 고파지다. 이렇게 여기 아래는 2형식으로 사용한, 즉 보어가 필요한 go인 거고요. 이 위에는 자동사예요. 가다, 가서 뭐뭐뭐 하다 이렇게 된 거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come을 좀 자세히 볼게요. come은 말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질 때 사용하는 거죠. come and 동사원형, 와서 동사원형 하다라는 표현에서 이것도 역시 come하고 이 뒤에 있는 동사원형에 시간차가 거의 없을 때, 즉 뒤에 있는 동사원형이 목적을 표현할 때, 그리고 come 뒤에는 투부정사 사용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투부정사 하기 위하여 오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and를 삭제해버리고 come 뒤에 동사원형 이런 형태도 괜찮습니다. go 뒤에 동사원형이 괜찮은 것처럼 come 뒤에 동사원형 괜찮은데요. 이건 보통 미국 영어에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He often comes to see me. 그는 often, 자주 comes to see me. come to see me. 나를 보러 온다. 즉 와서 본다 이거죠. 그러면 come and see me. 괜찮으신가요? 네. come and see me. 온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본다. come and see me. 괜찮고요. 아니면 comes see me. 즉 투부정사 하지 않고 and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동사 원형을 붙이는 형태도 괜찮아요. come see me. 나를 보러 오다. 그리고 주어가 he라는 3인칭 단수니까 s만 하나 붙여준 것 뿐입니다. 두 번째, most visitors,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come to sail or windsurf. sail은 배를 타다, windsurf는 windsurfing을 하다. 자, 여기 지금 다 투부정사를 쓴 거예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배를 타
거나 or 배를 타거나 윈드서핑을 하러 온다. come 뒤에 to 부정사.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come 뒤에 to 부정사를 사용하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이 아래 두 개의 문장입니다. I come to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하려고 오다? 아니죠. come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게 되다. 나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어. 즉, 이 형식으로 사용한 come이 되겠습니다. 밑에 How did you come to break your leg? How, 어떻게, 어째서 라고 방법을 물어보는 거고요. did니까 과거 시제 의문문이네요. How did you come to break? break, 부서지다, 쪼개지다, your leg. 다리가 어쩌다가 부러졌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come to break가 어떻게 해석이 되죠? to 부정사 하게 되다, 부서지게 되다. 그래서 다리가 어쩌다가 부러진 거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정리하면요. come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그 동사 원형이 목적을 표현할 때 come and 동사 원형 또는 come 동사 원형 괜찮고요. come 뒤에 to 부정사 괜찮습니다. go 뒤에 to 부정사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해석이 되면 쓰기는 하는데 목적을 표현할 땐 쓰지 않아요. 그러나 come 뒤에 to 부정사는 자주 씁니다. 많은 come 뒤에 to 부정사는 더 자주 사용하는 용법 to 부정사 하게 되다 라는 몇 형식 이 형식의 come으로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문장을 보시고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목적을 표현하는 come인지 아니면 뭐 하게 되다의 이 형식의 come인지 여러분이 조금 구별을 해서 아 이거 맞다 틀리다 정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insist 할 건데요. insist는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이 좀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덧붙여지면서 착착착착 쌓여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nsist, 주장하다, 고집하다인데 우리 제안, 요청, 의무에서도 나왔었고 자동사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기에 모양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nsist는 주장하다도 되고요. 고집을 부리다도 괜찮습니다. 일단 자신의 소신을 꺾지 않는 상태를 insist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명사를 하나 달아줄 때, 즉 자동사일 때는 짝꿍이 insist on 명사인데요. 명사적인 성격이 강한 모두 ing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ing는 왜 쓸까요, 여러분? ing 뒤에 무언가 내용을 덧붙여주고 싶어서 그럴 겁니다. 자, 그럼 3번 문장부터 볼까요? She insisted on his wearing a suit. 그녀는 insisted, 고집을 부렸어 또는 주장했어. 아직까지는 뜻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에 관해서 주장을 부렸나 보면 his, 그 사람의 wearing a suit에서 wear가 원래는 입다, 착용하다라는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라는 on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인 ing 형태로 바꿔준 건데 왜 굳이 동명사를 사용했을까요? wearing a suit, 정장을 입을 거. 그래서 정장을 입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어 또는 정장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어.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wearing, 입다, 착용하다 해서 누가 입어요? 그녀가 입어요? 아니죠. 그 남자가 입어요 라고 할 때 이 뒤에 있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정통 영어에서는 무슨 격? 소유격 his를 쓰는 거고요. 현대 영어에서는 목적격인 him도 사용할 수는 있기는 하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랑 요 2번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He insisted on his innocence. 그는 주장했다. 무엇에 관하여? 자, 전치사 on이 나왔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뭘 썼습니까? innocence, 무고함, 무죄.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어 라고 해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명사를 수식할 때 뭘 사용해 버렸어요? his, 그의 무죄라고 했죠. 그의 무죄. 소유격은 뒤에 항상 명사랑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의 무죄. 그런 것처럼 동명사도 무슨 성격이 강해요?
명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문장 His innocent한 것처럼 He's wearing a suit 이렇게 명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는 소유격을 썼지만 지금은 목적격도 쓴다. 그리고 다른 대명사 또는 명사인 경우는 그냥 그 단어인 명사를 그대로 씁니다. 그럴 때 주의사항은 얘를 요거의 목적어로 잘못 해석하지 마시고 이 뒤에 거가 뭐다? 전치사의 목적어이다. 어떻게 알죠? 해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장 보겠습니다. He insists that she come. 자, 그는 주장한다 that 이하라고 지금 이 that절이 문장 전체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that 이하라고 주장한다 라고 해석을 한 이유가 뭐죠? she 3인칭 단수인데 동사 자리에다가 come이라고 원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 생략? should. 제안 요청 의무의 should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sist는 뒤에 on 쓰고 명사 또는 동명사도 괜찮고요. insist 뒤에다가 바로 명사 절을 붙인 형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주의사항 더 챙기자면 제안, 요청, 의무의 내용이라면 대절에서 should 생략, 동사 원형까지 하면 insist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 end up ing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사실 end up이라는 표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는 ing가 올 수도 있고 pp가 올 수도 있고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즉 뭘 표현한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오면 내용상 다 맞습니다. 왜요? end는 끝나다라는 뜻이죠. end up 그러면 완전히 끝나다 이렇게 end의 의미를 좀 강조하는 거라서 결국 이렇게 끝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그렇게 끝났다. 그래서 end up 해주고 끝난 상태를 표현하는데 하는 것으로 끝났다. 능동의 의미라면 ing를 쓰는 거고요. 되는 것으로, 당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pp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상태로 끝나게 되었다 할 때는 형용사이든 부사이든 이 부사는 수식어구, 그러니까 전치사구도 포함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end up 뒤에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고 아,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했지 정도만 파악하셔도 괜찮아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e started talking. start 뒤에는 ing도 괜찮고 투부정사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 말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ended up. 결국 뭐뭐 하게 됐어. 결국 마무리는 어떻게 된 거죠? arguing. 자, talk은 무슨 동사? 자동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화되기 시작했어. 이렇게 아니라 대화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한 것처럼 argue. 논쟁하다라는 것도 자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argue.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쟁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는 것으로 끝나다. 즉 말싸움으로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대화를 시작했어. 그런데 결국 말다툼하고 끝나고 말았지 뭐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rguing. 뭐뭐 하는 것으로 능동의 의미니까 arguing 이렇게 봐주시는 거 좋고요. 여기다가 수동태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stop it or you will end up in prison. stop it, 멈춰라 인데요. 이거 나중에 배울 표현 or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령문하고 or가 나오면 이 or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접속사에서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Stop it, 멈춰.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end up, 너 결국 어떻게 될 거야? In prison. 부드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너 결국 감옥 가게 될 거야 라는 뜻인데요. 수감되다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수식어구인 in prison으로 마무리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괜찮다, 맞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If he carries on driving like that, he will end up dead. If he 여기 C-A-R-R-Y, carry가 지금 3인칭 단수 처리가 되어 있죠. 시제가 뭔가요? 현재 시제입니다. if로 시작했는데 현재 시제를 썼으면 말 그대로 현재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조건. 네, 부사절 접속사.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라서 내용상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제 하나 모양 봐주시고 또 carry on 이라는 표현도 좀 알아둘게요. carry on, 계속해서 하다, 이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carry on, 계속해서 하나요? 자, on이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 If he carries on driving, 계속해서 운전을 한다면 운전하는데 like that, 그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말은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또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운전을 한다면 이라고 조건, 미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he will end up, 그는 결국 뭐 하게 될 거야? dead, 죽게 될 거야 인데요. dead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죽은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end up 뒤에는 무조건 ing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능동의 상태 되면 ing, 수동이면 pp, 아니면 그 외에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도 좋고요. 부사도 좋고, 부사라는 거는 전치사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뭐뭐 하는 것으로 또는 뭐뭐 되는 것으로, 뭐뭐한 상태로 끝나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end up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교재 305쪽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